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진실을 아시나요? 실내 공기 오염이 바깥 공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은밀한 살인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미세먼지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서서히 우리 몸을 좀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간 이 초미세먼지로 해서 사망자가 2,861명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치명적인 거죠, 초미세먼지가. 자, 여기 보시면 요리 매연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노동자 113명이 폐암으로 산재 판정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해 드시는 요리 고등어가 있는데요. 고등어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의 26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웬만하면 집에서 이렇게 고등어 구이 구워 드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 드시고요. 자, 우리 실내 공기가 우리 몸에 57%나 유해 물질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는데 실내 오염 물질이 실외보다 폐에 전달 확률이 1000배나 높고요. 그리고 환기하지 않으면 이 실내보다 공기 오염이 최대 100배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은 실내는 어떻게 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근데 하루에 30분 이상으로 해서 3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공기청정기로서 이 모든 것을 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 보면 국제암연구소 여기 일군 발암물질 안에 보면 알코올, 흡연, 니코틴, 미세먼지, 가공유 이렇게 그런 같은 게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기청정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은 뭘 보고 기준을 삼고 선택을 하시나요? 디자인, 가격, 전기세, 대답하세요. 회사, 인증재단, 필터 성능.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가지 정도를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제 앰모스피어 스카이인데 우리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제 원칙과 신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좋은 공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앰모스피어 스카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필터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리 필터고 두 번째가 헤파 필터, 세 번째가 탈취 필터인데 첫 번째는 이제 부유물질 털, 여기서 털은 개털, 고양이털 이런 털이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 큰 입자들을 걸러주고 두 번째 헤파 필터는 이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균들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탈취 필터, 담배 연기라든지 냄새 이런 부분을 걸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기술 모터 아무리 필터가 좋아도 이게 빨아들이는 힘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F1 이제 자동차 경주에 들어가는 경주용으로 들어가는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외선 먼지 감지 센서인데 1분당 1200회를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필터 사용 전인데요. 그 사용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부유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이렇게 미세먼지를 다 들이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헤파 필터인데 헤파 필터는 0.0024 마이크로 입자를 99.99%를 감소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0.0024가 얼만큼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10 마이크로미터인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박테리아는 0.5 마이크로미터이고요. 바이러스는 0.0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암의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초미세먼지의 1000분의 1을 걸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체내에 이런 미세먼지를 걸어줄 수 있는 게 이제 눈, 코, 기관지, 폐인데 우리가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이 폐라든지 우리 몸이 다 걸러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죠? 자, 이게 단면을 보게 되면 초미세먼지하고 이렇게 마이크로 0.0024 입자를 걸러주는 크기를 보게 되면 엄청난 작은 입자만 걸러주고 이 큰 초미세먼지는 걸러주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헤파 필터 길이를 펼쳤을 때는 9.6m입니다.
자, 우리 다른 공기청정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게 삼성인데요. 삼성에서는 0.3 마이크로미터를 99.999 필터를 걸러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공부를 안 했다면 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가 다 0.018에서 0.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공기청정기는 이런 바이러스를 걸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엠버스피어 스카이는 0.00미사를 걸러주거든요. 99.99%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탈취 필터인데 우리 탈취 필터는 이제 유해가스를 다 걸러주고 있거든요. 그 암모니아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부분을 다 90% 이상을 걸러주고 있고 이 탈취 필터가 중요한 게 탄소 알갱이 표면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냄새라든지 화학 물질을 걸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앰모스피어는 코코넛 탄소 알갱이를 사용을 해서 축구장 크기에 205개의 표면적을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22가지 전항목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면이라든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부분 1급 발암 물질들을 다 걸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밑에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 걸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사와 비교해 있는 이 장표인데 저희 엠버스피 스카이는 모든 걸 다 인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보면 몇 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만 딱 보여줘도 소비자들은 아마 우리 엠버스피 스카이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알레르기 재단의 인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미국 가전 제조사 협회 인정도 받았고 에너지 스타일에서 인정도 받았고 우리가 1단으로 풀 가동했을 때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기 요금이 860원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달. 그리고 CADR을 해서 우리가 공기청정기에 이제 정화하는 정화 능력인데 어, 1분당 8.5 세제곱미터를 걸러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1 세제곱미터가 1000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8.5 세제곱미터를 주는데 그게 8,500리터를 걸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2리터 생수병 기준으로 했을 때 1초에 생수병 70개를 정화를 해주고 1분당 생수병 4,250개를 정화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21평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블루는 13평 정도 걸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능으로는 야간 모드가 있는데 밤에 이제 눈부심을 없애기 위해서 야간 모드에서 다 꺼지게 되어 있고 LCD가 그리고 풍량도 3단으로 이하로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필터도 보게 되면 이제 LCD에 이제 녹색, 주황색, 빨간불 이렇게 해서 필터 수명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앱으로는 이렇게 퍼센트로 해서 몇 프로가 남았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마트 기능으로는 이제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바퀴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자석이 달려 있어가지고 한 손으로도 커버 필터 교체할 때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탈취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 코너 엣지를 해서 이렇게 앞뒤가 표시가 좌우 표시가 쉽게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세이프락이라 해서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앱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실내 공기라든지 주변 공기의 질을 체크를 또 할 수 있고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풍량까지 다 휴대폰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실내 공기 질 이력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잘 쓰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처제 강민경 사장님은 아들이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아들 출퇴근 학교 왔다 갔다 아 얘가 이제 나갔구나 들어왔구나 하는 표시를 이거로 와서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애가 들어오면 이게 막대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애가 없을 때는 또 잠잠하고 어디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 이렇게 체크를 한다더라고. 아 애가 들어왔구나 애가 나갔구나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미 앰모스피어 스카이는 이렇게
공기의 기준이 되거든요. 이거 정도는 돼야 우리가 전달을 소비자들한테 했을 때 누구나 다 쉽게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기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제 습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공기는 우리 호흡기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바이러스 활동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습도는 40에서 60%인데 이 40% 미만이 되게 되면 건조한 공기가 되고 60% 이상이 되면 습한 공기가 되는데 건조한 공기가 됐을 때는 바이러스 활동이 번식을 하고 그다음에 습해졌을 때는 곰팡이가 많이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30% 이하가 되면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있고요. 안구가 건조해지고 20% 이하가 되면 또 피로감이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10%가 이하 되면 호흡기 건조,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라든지 세균이 번식이 증가를 하고 체온 조절 방해가 돼서 온열 질환이 유발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반응을 일으켜서 천식, 폐렴, 아토피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의 사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우리 집이 사하라 사막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하라 사막은 습도가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우리 집은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 이제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내 습도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습기가 필요한데 그 가습기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장단점을 한번 보게 되면 초음파 가습기가 있는데 초음파 가습기는 일단은 첫째 가격이 싸요. 그리고 물 미세 분자가 가습량이 되게 풍부하고 대신 단점은 세균의 번식이 있고 워낙 또 가습량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은근하게 젖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열식 가습기는 장점은 이제 100도씨로 끓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 온도도 높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위험한 화상 위험이 있어요. 혹시라도 쓰러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화상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화식 가습기는 이제 안전하고 주변도 촉촉 안 하고 좋은데 단점은 약간 가격이 있다. 그리고 필터를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옵티미스트는 기화식 가습기로서 UV 살균까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부터 살균까지 되는 진짜 안심 가습기거든요. 그래서 물통 속 유해 세균을 99.9%를 살균을 해줍니다. 자, 세균 걱정, 세척 걱정, 축축 걱정 없는 이 옵티미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에 안심을 더했습니다. 자, 우리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으로서 0.2 나노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균 박테리아는 1000 나노미터이거든요. 그래서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에 이제 세균 박테리아가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입자가 작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세균이 이래 큰데 미세 수분에 올라탈 수 없기 때문에 세균이 물리적으로 올라탈 수 없어서 이제 물 분자만 우리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원리로서 그래서 호흡기에 들어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UVC LED가 있어가지고 안심에 안심을 더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에 닿는 수조, 필터, 팬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살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이제 가습을 위해서는 공기도 흡입해야 되는데 그 흡입한 유세균까지 저감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처럼 물이 적셔진 필터의 수분이 바람에 의해 펴지는 방식으로 기화식 가습을 이제 활용을 했는데 습도는 오르고 바닥은 쾌적한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수조 크기인데 수조가 담겨 있는 물이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세균들이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25배가 증가를 하고요. 48시간이 증가하면 138배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통에 있는 물이 너무 오래 있으면 세균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갈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옵티미스트는 이제 저소음으로 지침 모드가 있어가지고
최저 소음이 23데시벨입니다. 그리고 이물질 삽입으로 인해서 수조 분리가 됐을 때 자동 폐물준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단으로 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통도 세척하고 필터도 세척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뭐죠 팬도 세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껐을 때 이제 필터 자동 송풍이라서 자동으로 말려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기 요금이 계속 들었을 때 2,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티슈 축축 테스트 다들 보셨겠지만은 초음파 가습기는 이렇게 켰을 때 주변이 축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화식 가습기는 이렇게 보송보송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변이 초음파식은 주변이 이렇게 다 적게 되어 있고 옵티미스트 기화식은 적지 않습니다. 영상. 눈에 보이는 분무가 주변을 축축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표면에 맺힌 물기로 티슈가 축축해졌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습도가 올라도 티슈는 보송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축축해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보송보송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물방울 입자에 비해 가벼워서 주변을 적시지 않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멋지죠. 자, 다음은 먹물 분사 테스트인데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먹물을 넣고 했을 때 이 주변에 먹물이 다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기화식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사했을 때 보송보송한 티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도 아까 같이 얘기했듯이 물 분자가 0.2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오염 물질, 먹물이 올라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티슈가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먹물로 얼룩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먹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자, 이 두 가지는 평소에 많이 보셨죠. 다음은 조립 분해 방법인데 이것도 잘 보셔야 또 소비자한테 알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봐봤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마지막 뭐 남았을까요? 아니죠. 필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 필터 세척에 대해서 한번 보면
세탁기로 세탁을 할 수도 있고요. 세탁기로 했을 때는 단독으로 세제를 넣지 말고 단독으로 해야 되고 그냥 헹굼하고 탈수로 해서 하시면 되고요. 옆에 보면 이제 구연산하고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필터는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교체를 원한다 했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연산이라든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무세제로 단독 세탁을 해라고 합니다. 또 친절한 진호 씨는 여기에 대한 또 영상을 또 준비를 했겠죠. Recording in progress. 예, 우리 사업자들이 알아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소비자들 중에 보면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를 세척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숨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 볼까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 365를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꼭 이 어이모도 또 삼남매 그렇죠? 아주 이쁘게 우리 삼남매가 우리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건강이 곧 자산. 감사합니다.